네, 마우스 또 사주란 얘기가 많은데 마우스 정도는 뭐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이건 뭐, 집까지 아무리 좋아봐야 뭐 5만 원이겠지 뭐. 마우스는 뭐 아무거나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원하는 걸로. 참 옛날에 처음 그 마우스 나왔을 때 그 볼 마우스. 기억나요. 그거 막 굴리다 보니 볼에 이제 뭐 먼지 껴갖고 잘 안 굴러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손톱으로 떼면은 떼낀 거 빼는 것처럼. 네. 참 자꾸 옛날 생각 나는 거 보니까 이제 저도 그만할 때가 됐나 봐, 그죠? 자꾸 옛날 생각만 나. 아유.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노트북 얘기 이제 뭐 많이 했으니까. 네, 이사님 노트북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두 개 다 헤드폰도 브리즈 거 쓰고 있습니다. 헤드폰도 쓰고 계시고. 네. 그래요? 헤드폰으로 근데 뭐 하세요? 쓸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처음엔 이어폰이 동영상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귀가 아파서. 그 제가 여기 그거 올 때 드렸잖아요. 중복되지 않을. 그래서 헤드폰을 샀었는데 그때 귀 속에 안 들어가고 뭐라 그러죠? 주셨잖아요. 올전도 같은 거였었죠. 귀 밖에 딱. 귀 밖에 밖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그거하고 중복으로 쓰는데 헤드폰이 아무래도 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영화를 보든지 다른 소리들 막아주긴 하니까. 영화를 보든지 뭘 볼 때 훨씬 좋습니다. 음질이. 그래요? 뭘 많이 보시는 모양이죠? 우리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시는 거죠? 주로 뭐 유튜브입니다. 네. 자, 영상. 박병창의 마켓 인사이드. 박병창 이사님의 마켓 인사이드. 자, 미국 시장부터 먼저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예, 아침에 0.13%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플러스권 시작을 했는데 뭐 큰 기대는 아니지만 스위스에서 미중 협상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FMC 회의 결과 발표 있고 파월 의장 기자회견 할 때 마이너스 0.5%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거는 여러분 들으셨을 거고요. 파월 의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걱정을 계속 늘어났습니다. 사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관세 영향이 예상보다 크고 불확실하지만 그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경제 상황이 괜찮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하락하고 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당분간 볼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좀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반도체 규제 폐지 보도 블룸버그 말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약보합 수준에 있었는데 종가에 플러스 3%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막판에 급등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올랐습니다. 다우가 0.7, 나스닥 0.27, S&P 500이 0.43% 올랐습니다. 어제 흐름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네.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칩 수출 통제 계획 처리한다는 내용은요. 아까 공 기자님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체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이게 뭐 크게 그렇다고 지금 시간에 보면은 막 이게 엄청 좋은 뉴스라 시간에서 막 오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종가에 좀 올렸기 때문에 시간에서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약법 정도로 좀 빠지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말에 끝 무렵에 마련한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입니다. 이게 그때 계획을 발표해 놓고 발효가 언제였냐면은 이번 달 5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반도체 쪽에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이게 잘 넘어가면 좀 한숨 쉴 수 있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 내용은 이제 전 세계 국가를 동맹국, 일반국, 우려국으로 구분해서 칩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수출 통제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달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AI 칩의 해외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새로운 정책 한다는 거니까 뭐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시장에서는 5월 15일 날 발효가 되면은 곧바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5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5월 15일에 요것만 잘 넘기면 네. 오히려 악재를 반영했기 때문에 5월 15일 이후에는 엔비디아가 상승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요 시기에서 지금 당분간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거나 악재가 어떻든 간에 지금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후에 다른 악재가 또 나오든 어떻든 간에 요 부분들 때문에 어제 막판에 반도체가 급등을 하면서 전체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알파벳이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끌어내렸는데 알파벳이 7.29% 하락했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애플이 AI 검색 기능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애플에서 이제 AI 기능을 좀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검색 기능에서 지금 애플은 알파벳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검색 기능이 강화되면 점차로 알파벳의 검색 기능이 좀 사용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알파벳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크롬은 매각 압박을 계속 받고 있어요. 네. 이 법무부에서 계속 매각해라. 왜냐하면 너 독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검색 기능에 대한 독점적인 입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법적으로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애플이 AI 검색 기능을 하나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급락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오지는 않았는데 칸이 없어서 안 써왔는데요. 네. 어제 디즈니가 한 10% 올랐어요. 디즈니? 네. 예. 중동에다가 예. 디즈니랜드만 아부다비에다가 그 애플 그 물리적인 네. 그 디즈니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디즈니랜드가 아니었어요? 테마파크 만든다라는 게 이제 호재가 됐고요. 네. 그리고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그 가입자 수도 꽤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디즈니가 좀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 네. 가도 되나? 예? 왜요? 뭐 저기 종교랑 충돌하고 뭐 이런 거 없나? 없나? 종교로 디즈니 뭐 예를 네. 들어 공주들이라든지 뭐 여러 공주들이 거기 캐릭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맞춰서 만들겠죠. 맞춰서 그렇죠. 네. 또는 테마파크 안에서만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하여튼 저 중동 쪽에 네. 아부다비요? 예. 아부다비, 사우디. 아닌가? 사우디가 아니죠. 사우디가 아니구나. 아랍에미리트의 네, 아부다비. 네, 네. 두바이 옆에 아부다비. 네, 두바이 옆에요. 네네네. 예,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좀 호재성 재료로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개별적인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인 시장은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에 시장은 크게 뭐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6월에 금리 인하하느냐, 뭐 7월에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상당 부분 후퇴해서 한 7월쯤 하지 않겠냐, 예, 그렇게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 또 써오지는 않았지만은 파월 의장이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연준이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의견 표명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좀 지켜보겠다 이런 지금 상황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0.55% 올랐고요. 코스닥은 0.13%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오른 부분은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 전 세계 시장이 올랐다가 약간 밀렸다 이런 네. 표현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플러스 요인이었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아침에 플러스 0.67% 상승 출발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작은 대역폭에서 제한적 등락을 계속한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좀 특이했던 것은 코스닥은 아침에 약세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은 계속 있다가 오후 들면서 바이오하고 2차 전지에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양전환하면서 플러스 0.13%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항공주가 오르고 핀테크주가 오르고 방산주가 올랐습니다. 하나요로가 8.8% 올라서요. 시총 5위가 됐습니다. 현대차가 6위예요. 하나요로 시총 5위가 됐습니다. 역전됐습니까? 네, 역전됐습니다. 현대로템이 6.1% 올랐고 HD 현대일렉트릭 3.8% 올랐고 대한항공도 7.8% 올랐어요. 먼저 이것부터 불러드린 이유는 이 종목들이 오른 이유들이 이슈들이 다 있었어요. 네. 어떤 거냐면은 어제 환율이 좀 떨어졌죠. 네. 그렇죠. 유가도 좀 떨어졌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항공주나 이런 쪽에 좋은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산주가 오르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오르고 전체적인 시장은 그냥 약밥 정도 소폭 오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뭐 저의 의견보다도 일단 시황 전망에서는 오늘은 뭐 도이치뱅크의 의견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4월에 급락했다가 곧바로 회복됐잖아요. 네. 4월에 매도세는 왜 빠르게 회복되었는가라는 도이치뱅크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우려와 달리 침체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소비자 비용 절감 그리고 인플레이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 네. 이거 그래서 유가가 요번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분히 이거 좀 정치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통상 무역 정책 협상을 하면서 아마 미국의 압박이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원화 쪽으로 간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100일 취임 연설하면서도 네. 유가 하락한 걸 되게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스탠스를 완화적으로 세 번이나 후퇴를 했잖아요. 완화적인 정책 변화가 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급락 후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M7의 실적도 여전히 좀 견조했고요. 그러면서 반등하니까 쇼커버가 나오면서 바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불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회복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안 되면 다시 내리는 거죠. 그래 그냥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대. 앞으로 신호 나타나면 그럼 반대로 인플레 압력 완화됐대요. 인플레 수치가 올라가면은 네. 그렇죠? 미국 정부의 완화적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 뭐 굉장히 강대강으로 다시 만약에 돌아선다면 네.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가면은 또 시장은 다 꺾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4월 구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게 제가 아이비 어디인지 지금 기억을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4월에 곧바로 올라온 걸 보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급락 후에 원위치 하는 급락이 나타났을 때는 그 이후에 시장이 좋았더라. 이런 보고서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원위치하고 상당히 이제 올라오니까 분위기는 또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 원위치했다라는 게요. 지수가 1월 달에 고점에 저 고점에 원위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4월에 빠진 부분들을 원위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들은 빅테크의 종목들의 전체 주가 보면 위에서부터는 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좀 한 거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제가 좀 써왔습니다. 이제 5월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써왔는데요. 상대적 저평가, 정치 리스크 해소. 어제 좀 분위기 좀 바뀌었죠. 그래서 어제 그 일부 정치 관료주도 오르고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 우리는 지금 있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오른다 표현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 나올 것이고요.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되면 외국인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겠지 않겠냐. 어제 외국인들이 미차이 프로그램에서 3,100억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 정도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면 우리 시장은 좀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월에는 4월에 급락했던 부분은 원위치하고 그 전에 있었던 2, 3개월 동안 있었던 박스권 네. 2,50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 이 그냥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 저평가를 얘기를 하는데 매우 흥미로운 화면 하나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과거의 게 아니고요. 2025년 5월 2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한 거예요. 가장 최신 데이터입니다. 5월 태국보다 2일 싸네. 종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작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했으니까 정말 가장 최근의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네. PBR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가 봤더니 선진국 전체가 3.5배, 미국 4.8배. 여기 보시면은 태국 1.6배, 브라질 1.7배, 중국 1.5배, 우리 0.8배라는 거예요. 태국보다 반값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0.8배인데 이거 참. 우리 시장 정상화 코리아 디스카운터 없어지면 네. 지금 2,500포인트인데 5천은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3,000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네. 이제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PBR이 낮은 이유가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에는. 네. 그리고 PBR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ROE가 높아져야 되는데 ROE가 높아지려면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것이 뭐 밸류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구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냐.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보면은 그동안의 성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저 구산업은 이미 뭐 이제 저성장으로 다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기업이 국가가 성숙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성장이 멈추면 ROE 낮아져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PBR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성장 모멘텀을 계속 찾아가면서 가야 돼. 한편으로는 밸류업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가가 끌고 가면서 기업들을 거기에 향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좀 저성장으로 가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좀 저평가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근데 우리가 그것만 갖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성장 예. 국면 들어선 건 뭐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뭐 영국, 프랑스,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저성장이냐 그건 아닐 저도 것 그 얘기를 같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 지금보다 더 고성장일 때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PBR 이. 우리가 예전에 뭐 90년대 뭐 2000년대 예. 성장 한참 좋을 때도 예. PBR 높지 않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 꼭 아이, 성장. 보는 눈이 없네. 전 세계가 보는 눈이 없어요. 아, 다른 그러니까 이유가 또 있겠지 뭐. 우리는 되게 중요한 시점에 어쩌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 상대적으로 저평가니까 네. 네. 또 상대적으로 되게 전 세계 굉장히 좋은 시작이 될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왜 주가라는 게 싸면 싼 게 더 모멘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장 최근 자료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계속 이번 주에 기대감이 전 세계가 다 있는가 봐요. 이번 주에 스위스에서 중국과 미국이 무역 및 경제 논의를 한다. 유의미한 결과보다는 협상의 사전적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다. 베센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바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도 또 막 얘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뉴스는 많은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시 현지 시간으로 8일과 9일 사이에 지각을 뒤흔들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다. 뭘까? 근데 무역에 관한 것은 아니다. 다른 거다. 그 얘기 막 하고 있어요. 그쵸? 네. 이거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얘기인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냥 대충 예.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예. 러우 예, 협상 예, 다른 거 같아요. 러시아. 예. 네, 그런 거 예, 정도 아닐까 싶기는 한데 예. 그거 갖고 이렇게 할래나? 뭐 아니면 뭐 저 어디에 그 북쪽에 있는 그린란드 뭐 이쪽 아 캐나다, 그린란드 뭐 그 그런 얘기. 그런 걸까?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뉴스에도요 다 얘기가 없어요. 연구만 있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데 8일 9일이 내일하고 모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뭘까요? 하여튼 근데 우리한테 우호적일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각을 괜히 그런 생각이 들죠. 뭔가 불안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지각을 들은들 매우 큰 발표. 예. 또 이번 뉴스는 이래놓고 별거 아닐 수도 있어 또.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만약에 네. 트럼프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큰 건데. 뭐 무슨 뭐 미국의 부정선거 증거를 잡았다는 등 뭐 이런 소리 하면 뭐. 자, 다음 뉴스 볼까요? 예. 네,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지율 인하한 거. 예, 이거는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하고 정책금리 인하하고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금리 인하하고 이런 부분들을요, 아마도 좀 더 기다렸다 하반기에 하지 않겠냐라고 대부분 생각했어요. 월가에서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랬는데 요번에 그냥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정책금리는 0.1%포인트 인하할 것이고 7일물 영래포는 1.5에서 1.4%를 인하, 은행의 지급 지준율은 0.5%포인트 인하, 그리고 5년 만기 LPR, 이거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갑니다. 2.85에서 2.6%로 인하했다고 합니다.
요로 인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이제 미국이 계속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는데 중국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부터 좀 분위기가 바뀐 게 그걸 우리가 검토하고 있어. 뭔가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이걸 딱 보여주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는 내소명적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매이지 않나라는 걸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뭐 확 좋아지고 시장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네. 미중 우리 더 버틸 수 있습니까? 네, 무역 분쟁, 무역 협상의 카드 중에 하나로 선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난주에 벌써 하루 만에 다 잊어버렸죠. 지난주에 아시아 통화시장에서 변동성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생겼는데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중국. 저도 설명을 어저께 드렸잖아요. 위안화입니다. 위안화에 대해서 만약에 평가 절상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이런 얘기를 한다. 만약에 지금 스위스가 제가 보기엔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스위스에서 미중 간 지금 뭐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스위스에서 뭐 하냐면요. 국제결제은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가 있어요. 거기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젤에서 하나 그렇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하고 지금 환율이 사전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다는 게 절대로 이 서로의 뭐랄까요? 서로의 상관관계 없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요. 이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접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조짐은 물밑에서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에서 위안화 1일 고시 환율을 기존 대비 변함없는 수준에서 즉 절상하지 않고 그냥 고시했어요. 네. 요거로 인해서 어제 아시아 외환 시장이 다소 안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왜 이걸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그 전하고 똑같이 고시를 했느냐는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중국은 무역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나 적어도 아직 멀었다는 점을 고려해 위안화 강세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또 들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허용할 마음이 있어라고 들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위안화 강세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허용할 마음이 있어라고 저는 이렇게 요 내용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무역 협상이 좀 잘 진전이 되거나 하면 그래 뭐 위안화 강세할 수도 있지 요 얘기라는 거죠. 또 반대로 그쪽에서 분명히 환율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네. 하면 우리는 그럴 마음이 있어라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 얘기들은요. 지금 거기서는 분명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구나 이런 보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환율 시장에서 굉장히 아시아 환율 시장에 텐트럼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제 저 끝나고 나서 얘기하신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 올해 중간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면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노동절에 있었던 우리도 휴일이었지만 노동절에 긴 연휴였는데요. 소비를 봤더니 이관신 효과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 YOY로 가전이 15.5%, 자동차 13.7%, 휴대폰이 10.5%, 요식업이 8.87%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네.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가스, 원유, 원자력 모두 다 즉 3년 내에 모두 퇴출 선언한다라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일단 1차적으로 LNG의 신규 또는 기존 계약을 모두 중단하고 네. 그리고 점차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리파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거 발표했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고요. 네. 유럽 의회와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서 입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반대하는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뭐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은 좀 반대 많이 아니요. 그쪽이 아니고요. 저 러시아 쪽에 가까운 에 붙어 있는 나라들 있죠. 오히려 그쪽이. 네. 거기에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고 네. 러시아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실제로 추진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왜 이런 게 나타났느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뭐 가스관 막 막아버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감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면 어디서 수입하겠습니까?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뭐 유럽 자체 내에서 뭐 가스가 뭐 막 나오는 건 네, 아니니까 예, 예. 러시아 아니면 미국 아니면 중동에서 수입은 해야 될 텐데 예. 결국 이제 러시아 대체하는 건 거의 미국산이 예. 될 것 같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 예전에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모든 뉴스를 보면 야 이거 미국하고 협상하고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모든 뉴스는 다. 만물 미국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국내 뉴스에 섹터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변압기 제조사들이 1분기에 수출이 2.81억 달러, 약 4천억 정도 좀 안 되게 4천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작년 연간이 9.5억 달러 정도거든요. 1조 3천억인가요? 10천억. 응? 네. 작년 연간이요. 작년 연간에 연간이 예. 9억 달러 정도. 네. 1조 3천억 정도 맞죠? 1조 4천억. 예, 1조 4천억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우리 돈으로. 네,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작년에 연간으로 9.4억 달러인데 지금 1분기에 2.8억 달러를 주면은 야 그러면은 자, 작년에 못지않게 잘 됐거나 작년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네.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대형사들이 생산 능력 확충을 지금 지속하고 있거든요. 증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LCD 현대도 울산 미포하고 그리고 미 엘바바주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요. 효성도 창원하고 미 테네시주 공장 증설하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부산 사업장에 공장 신축하고 있고 미 텍사스주에 생산 공장 신설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면서 점차로 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엔 다 가네, 그죠? 예. 거기 해야죠. 그렇게 되어 그리고 이미 공장들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LS만 이제 새로 발견하는 네. 거고요. 예. 그리고 7번 뉴스는요. 요즘에 화장품 은근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변압기 쪽은 많이 빠졌다가 그 데이터 센터로 막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근데 밑에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화장품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조금 쉬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화장품 4월 수출이 19% YOY로 증가했다는데 미국이 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 이유들이 좀 유의미합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에 지금 관세를 매겨놨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산 저가 화장품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저가 화장품들이잖아요. 네. 많이. 근데 중국산 저가 화장품들이 관세 부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거를 이 가격에 이거네요. 이런 부분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수출이 42%나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럽의 수출 비중이 10%를 초과한 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에도 더 많이 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북미의 오프라인 채널이 확대되고 유럽도 새로운 시장이 확장되고 중국이 좀 회복되는 요즘에 중국 얘기 좀 하잖아요. 네. 한한령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엔터주 계속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하고 예전처럼 중국인들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아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막 쓰느냐 아니면 중국 화장품도 기술력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막혀있던 게 회복되는 일부분이라도 회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없던 게 이제 추가로 생기는 거니까 그건 뭐 좋은 거죠, 뭐. 그래서 요즘에 네. 보면은 섹터에 대해서 오늘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섹터에서 가만히 보면 여전히 제일 좋은 데가 방산. 네. 방산 계속 좋고요. 조선도 밀리지 않아요. 잘. 네. 조선도 밀리지 않고 계속 좋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에는 종목별로만 따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엔터가 요즘 많이 올라왔고요. 올라왔고 그리고 화장품 국권하게 계속 있는 상태고 변압기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이래요. 그리고 이제 정치 관련주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섹터로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종목들 이제 차별화되면서 가는 종목은 계속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세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네네. 있는 거거든요. 얘들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의 분위기가 바뀌면
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걸 아직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소위 얘네들이 지금 주도이긴 한데 얘들 주도가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서 지수는 버티긴 하는데 지수를 힘차게 올리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또 쐈답니다. 네. 참. 뭐 얼마나 뭐 시장에 요즘 이제 북한 미사일은 우리 시장에 거의 영향을 못 주는 것 같긴 한데 예. 여튼 아직은 정확하게 재원 등이 파악되지 않은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속보로 좀 전해드렸고요. 요즘 그 해외 주식 투자하신 분들 NH투자증권으로 또 많이 아마 이동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많이. 네,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NH투자증권에서 실전 투자 세미나를 또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인천 센터에서 하는데 5월 20일 화요일이니까 뭐 이렇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대략만 2주 좀 안 남았고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참가하시면 좋겠다. 대략 선착순 30명 대상으로만 하니까 예. 요건 한번 뭐 그 인천에 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참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세미나 하시는 분 보니까 아침엔 투자에 출연하시는 NH투자증권 이혁진 차장 직접 하시는 걸 보니까요. 그 방송으로 익숙하셨던 분에게 방송 보면서 질문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직접 질문하시면 좋으니까 이혁진 차장님 그 다음에 구혜영 차장. 자, 우리들 좀 구해줘요, 구혜영. 네, 그분 함께 하시는 NH 세미나도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투어 in 샌프란시스코 앤 뉴욕. 더워지기 전 6월 가장 날씨 좋은 시기에 떠나보세요.